자, 오늘은 입시 필수 사이트를 조금 더 실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시 필수 사이트를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상 이후의 반응을 통해 몇 가지 문제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이트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사이트 이름도 다 알고 어디가 중요한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부터 막막해지고요. 자료를 보다 보면 좋은 정보는 많은데 정작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점점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는 분명히 썼는데 정작 방향은 안 잡히고 보다 보면 결국 얻은 것 없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도 센진학 프리뷰 같은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부터 막히고요.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나 전년도 결과를 생각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서 다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많이 막히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입시 도구를 더 늘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이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고 그 안의 자료를 우리 아이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실전적으로 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대학 입학처, 대학 어디가, 센진학 나침반을 각각 따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서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자료들을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많이 들어가 보게 되는 곳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는 중학생, 고1, 고2,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 자료집은 물론이고요. 수시 정시 자료, 교사용 연수 자료, 설명의 영상과 설명의 자료집, 전공 안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까지 입시에 필요한 자료가 폭넓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입시의 큰 흐름을 읽고 학년별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전형과 전공, 과목 선택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합자료 허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고1, 고2 학부모님들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대입 전형의 큰 흐름을 먼저 정리해보기 위해 많이 찾게 되는 자료가 바로 센진학 프리뷰인데요. 이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대학진학정보, 고1, 고2 대입자료, 고1, 고2 진학지도 자료집 이 경로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메뉴 안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요약자료 형태로 센진학 프리뷰가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2028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맞춤 자료로 같은 메뉴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이 경로부터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센진학 프리뷰만 보고 나오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대입 전형의 큰 흐름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중학생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과목 선택을 하게 될지, 고등학생이라면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까지가 함께 봐야 방향이 비로소 구체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택 과목 관련 자료도 꼭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대학의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과 고1에게 선택 과목은 그냥 시간표를 짜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 정답을 딱 하나로 알려주는 곳이라기보다 입시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보여주고 방향을 먼저 잡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요, 대학이 직접 공개한 기준과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본이 바로 대학 입학처입니다. 대학 입학처는 우리 아이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곳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 입학처를 그냥 모집 요강 한번 보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입학처는 그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전형에 더 무게를 두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입시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모아놓은 큰 자료창고라면 대학 입학처는 그 대학의 실제 기준이 적혀있는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입학처를 보실 때도 처음부터 머리 아프게 모든 자료를 다 읽으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어디를 봐야 될지 머리가 아파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딱 3가지만 먼저 한번 보세요. 먼저 모집 요강입니다. 이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얼마나 뽑는지를 보는 가장 기본 자료죠.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가이드북입니다. 이 대학이 학생부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학생을 좋게 평가하는지 평가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대학이라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까지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대학이 단순히 몇 명을 뽑는지를 넘어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어떤 준비를 중요하게 보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2 학부모님들은요, 특히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2가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큰 틀이 바로 4월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모집 시기별 선발 인원, 전형 유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 반영 방법, 수능 반영 영역, 학생부 반영 방법, 최저 학력 기준 같은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2 학부모님들께는 이 시행 계획을 가장 먼저 챙겨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현 고2를 대상으로 2028학년도 전형 방향을 설명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각 대학 입학처를 통해 시행계획과 설명의 자료가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저도 대학별로 2028학년도 시행계획 발표가 나오는 대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처는요, 그냥 정보가 모여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기준과 변화 방향을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입시에 필요한 자료를 폭넓게 보고 큰 흐름과 방향을 잡게 해주는 곳이라면 대학 입학처는 그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올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시는 곳이 바로 대학 어디 가죠? 대학 어디 가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제대로 읽는 방법은 가장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해요. 특히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대학 어디가는 교과 전형만 보는 곳인지, 자사고 학생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같은 숫자를 봐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헷갈리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어디가는 교과 전형을 볼 때 특히 강한 도구죠. 왜냐하면 입결, 50%, 70% 컷, 환산 점수, 교과 조합 같은 기능들이 교과 전형 판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연결해둔 지난 영상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이 사이트를 꽤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학 어디가에서는 전년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메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도 생각보다 꽤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건국대처럼 대학별 전년평가 기준을 들어가 보면 서류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면접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출제 방식과 평가 방법은 어떤지까지 전년별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과 공개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50% 컷, 70% 컷 같은 성적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학종은 숫자를 그대로 합격선처럼 읽는 전형은 아니지만 대학 어디가를 통해 그 대학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에서 꼭 보셔야 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입정보자료실과 상담 기능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교과 종합 정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체능, 비실기 전형 자료처럼 입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영역의 자료까지 꽤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사실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훨씬 제한적이고요. 막상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몰라 더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진학지도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진로진학 교사 5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 교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도 진행하시기 때문에 유료 컨설팅을 바로 찾기 전에 어디가 자료실과 상담만 잘 활용해도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료 컨설팅을 받더라도요. 내가 이미 우리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른 채 맡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같은 데이터를 봐도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점인데요. 교과 전형은 숫자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죠. 예를 들어 70% 컷이나 환산 점수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되죠.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달라요.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그걸 그대로 합격선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대학에는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했구나, 이 전형은 대체로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 정도의 참고선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즉 대학 어디가에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떤 전형의 언어로 읽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많이 막히죠. 자료는 봤는데 그걸 우리 아이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어디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답을 딱 주는 곳이라기보다 우리 아이의 위치를 전형 기준에 맞춰 읽게 해주는 기준표에 가깝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환산 점수나 지원 가능 여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체감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럴 때 같이 보면 좋은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센진학 나침반입니다. 센진학 나침반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학기별 성적을 입력하고 지원 가능 대학이나 계열을 넣어보면서 우리 아이 위치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가 대략 이 정도 라인에 있구나, 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학 어디가가 대학 기준과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센진학 나침반은 우리 아이 성적을 놓고 그 결과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체감해보는 곳에 가깝습니다. 대학 어디가가 대학 기준과 전년도 입결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산출도 할 수 있지만 센진학 나침반은 우리 아이 성적을 넣고 그 결과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체감해보는 곳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만 따로 보기보다 둘을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센진학 나침반에서 우리 아이의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어디가에서는 전년도 입결이나 전형 구조도 다시 확인해보는 시기죠. 이렇게 같이 보기 시작하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아이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센진학 나침반에서 보이는 결과와 대학 어디가에서 확인하는 기준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는 절대 정답처럼 보기보다 우리 아이 위치를 가늠해보는 참고 도구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1과 고2는 대략적인 방향과 위치를 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고3은 반드시 최신 성적 기준으로 더 꼼꼼하게 입력한 뒤에 여러 자료를 함께 보면서 교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에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남았죠? 그럼 오늘은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좋은 사이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무엇부터 볼 것인지가 정리가 돼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과 고1 학부모님은요, 지금 목표 대학을 너무 빨리 확정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어느 계열과 어느 방향에 조금 더 흥미를 보이는지를 먼저 읽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선택 과목 자료와 전형 구조를 먼저 보시고 관심 계열 2개에서 3개 정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처와 전공 가이드북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앞으로 어떤 과목 선택 흐름으로 가게 될지를 보는데 집중하시고요. 고1이라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과목이 어떤 전형과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조금씩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어느 대학을 갈까를 빨리 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탐구와 과목 선택을 연결해 갈 수 있을까, 이 흐름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방향과 과목 연결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고2는 막연한 방향만 보는 단계가 아니라 전형별 유불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교가 잘 정리된 자료로 큰 흐름을 보고요. 원본 자료로 기준을 확인하고 숫자로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작업까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고3은 말 그대로 실전 전략을 세우는 단계예요. 입학처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보고요. 대학 어디가에서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고 센진학 나침반까지 함께 보면서 반드시 교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숫자 하나만 믿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르고요. 전형마다 읽어야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자료를 같이 놓고 우리 아이 기준으로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를 다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고3은 정보를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 자료로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학생과 고1은 방향을 읽는 시기, 고2는 전형 유불리를 가늠하는 시기, 고3은 실제 지원 전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셔도 입시 자료를 볼 때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좋은 사이트도 알고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전략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구나. 맞습니다. 입학처를 보고 대학 어디가를 보고 전공 가이드북을 읽고 필요하면 상담까지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막히게 되죠. 자료는 봤는데 연결이 안 되고 정보는 많은데 우리 아이 기준으로 정리가 안 되고요. 알아본 건 많은데 막상 실행은 멈춰버리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출간한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생기부 탐구력 책으로 독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부모님들께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은 샀는데 혼자 하려니 자꾸 미뤄집니다. 그리고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읽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려니 손이 잘 안 갔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를 알고 자료를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과 그걸 내 아이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감이 잡힌다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예전처럼 무작정 불안하기만 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변화를 보면서 더 분명하게 느꼈어요. 아이들만을 위한 수업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부모님을 위한 수업이 먼저 필요하겠구나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진로와 탐구까지 혼자 다 정리하기에는 생각보다 버거운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수행평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도 아이를 도와주고 싶지만 무엇을 도와줄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오던 주제탐구 수업과 270명의 학부모님과 함께한 4주 독자 스터디, 그 두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만 남기고 학부모님이 집에서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아이를 돕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막막하시거나 컨설팅은 부담스럽지만 부모로서 직접 뭔가 해주고 싶으시거나 AI 도구를 입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이 수업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 키워드를 잡고 학과와 과목을 연결하고 탐구 주제를 뽑고 AI도 활용해보고 그걸 수행평가와 생기부 방향까지 이어보는 과정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업은 가볍게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보고 직접 정리하고 직접 실행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겨요. 책이 있는데 굳이 또 수업이 필요할까?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방향을 잡아주고요. 컨설팅은 판단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부모님이 실제로 우리 아이 기준으로 연결하고 정리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더라도요. 내가 알고서 당당하게 받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맡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걸 부모님이 대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 혼자 버겁게 끌고 가는 부분을 부모가 구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본 자료와 기준을 알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에 사전 등록해 두시면 얼리버드 혜택을 드리고 이번 달 최종 오픈될 때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정리해드린 영상이었다면 이 수업은 그 자료를 내 아이 전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며 맨땅에 헤딩하듯 시행착오를 겪어온 학부모로서 여러분이 조금 덜 불안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